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듣기에 따라선 시비를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불어넣는 기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만하자 상황을 가라앉히고 달랠 때 아니면 분위기를 전환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 한 음절에 이렇게 많은 의미와 복잡한 뉘앙스를 녹여낼 수 있을까? 마라는 표현, 그래서 참 부산스럽죠. 자, 이 마에 부산이라는 도시를 한번 투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서면도 좋지만 마, 함 댕기 보입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여정에선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진짜 부산의 풍광, 부산의 삶이 드러납니다. 자, 소설가 길람 씨가 쓴 부산 이야기, 오늘은 마마마 부산을 함께 좀 만나보죠. 소설가 백일남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마마마 부산이라는 책 제목부터 짚어보죠. 마라는 표현이 이 서울 출신인 저한테는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네네. 야구장에서 처음 접하긴 했는데 이 대놓고 욕을 하나 싶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노마의 준말인 인마를 더욱 축약해서 만든 표현이라는 분석을 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책에서도 마마마 세 가지 용례의 마가 등장하던데 첫 번째가 마 거가 이거죠. 두 번째가 마 고마 치아라. 그리고 세 번째 마함 댕기 보이시다. 미묘하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네. 예, 부산에서 마라라는 용어를 받아 쓰는데 이게 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감탄사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그 뉘앙스가 참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화를 날 때 막 그 세리 고마 이럴 때 할 때 이제 세리 마 치아라 이럴 때 할 때 그때 마 그 같은 경우 아까 인마 같은 그런 마가 되겠지만 그 야구 부산은 뭐 야구가 워낙에 유명하지만 최동원 선수가 했던 마함 해보입시다 할 때 그 마 같은 경우 그 망설임 안에 뭔가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예. 그 지나가다가 시비 걸듯이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그거 뭐 하는데 이렇게 할 때 그런 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이 책에 한번 녹여보자 했던 게 출판 의도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방금 또 최동원 선수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유명한 말이죠. 마함 해 보이시더. 라는 문장에서는 또 이 최동원 선수의 무쇠파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함 해보이시더. 이것도 좀 중요한 표현이죠. 네. 어떻습니까? 아, 최동원 선수 하면 저도 술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술이 많이 취한 날 집에 와서 유튜브로 최동원 선수 옛날 경기를 본다든지 보고 울어요. 부산 어찌 보면 부산이 가장 놓친 분이 아닐까. 부산이 항상 뭔가를 보내놓고 뒤에 후회하는 짓을 많이 하는 동네인데 그중에 한 분이 최동원 선수가 아닐까. 예. 감독도 롯데에서 결국에는 하지를 못했었죠. 그렇죠. 못하기도 했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마함 해보입시다 그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 한국 시리즈에서 전무후무하죠. 4승을 혼자서 다 해가지고 근데 1패도 또 했어요. 그중에 1패까지 되기는 거의 뭐 다 모든 경기에 나오다시피 하셨던 그 무쇠팔인데 정말 근데 거기에 그 당시 분위기에서도 아무리 무쇠팔이라고 하지만 최동원 선수한테는 그게 무리라고 했거든요. 강병철 감독이 1357 차전에 선발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모두 침묵하고 말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최동원 선수가 고개 숙이고 있다가 마함 해봅시다 할 때 그 마는 점점점이 들어가 있죠. 마함 해봅시다 할 때 그 그 망설임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함 댕기 보입시더 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소설가 길람 씨의 부산 이야기 하하하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죠, 작가님. 네네. 이 책의 서문에 부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적으셨어요. 부산 소설가지만 그렇다고 부산에만 갇혀있진 않겠다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 소명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소명감을 좀 표현하신 걸까요? 네, 일단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쭉 살았었고 그리고 부산 이야기로서 소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의 원류 자체가 부산의 이야기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부산 하면 그 소재라든지 생각 자체가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뭐 SF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미디 뭐 별의별 장르 B급 장르부터 해갖고 그런 걸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소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갇혀 있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 원류를 찾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말이 제가 이제 글 처음 쓸 때 들었던 말인데 상당히 그게 저한테 와닿았던 말이고요. 근데 부산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얘기를 해도 되는 곳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뭐 노틀담의 꼽추라든지 뭐 다른 지역을 어떤 이름을 갖다 댈 때 네. 예. 그 동네가 어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 제목 하나만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부산은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조선통신사 그리고 뭐 외관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이 뻗쳐나갈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너무 홀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부산에서 하면 전국으로 다 번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들끓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상물 등급을 하는 일을 했는데 서울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런데 그 하필 아까 야구 얘기도 했었지만 스포츠 조선에서 야구 기자를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그 롯데 담당, 부산 담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자주 내려왔었는데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부산에 오면 뭔가가 들들들들들 뭔가가 들끓는 분위기가 있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그 기운이란 게 사라졌다고 표현을 갖다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부산에 전에 있었던 역사 그리고 원래 있었던 기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야구도 30년 동안 우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면서 더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렇게 못해도 꼴대란 말을 들으면서도 네. 아직까지 롯데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기운들이 야구에서 머무르지 말고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구도 부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도 부산이었거든요. 예. 그 야자가 야구할 때 야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 여야할 때 그 야의 들야의 그 들끓는 이미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그런 소명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 가장 지역다운 게 가장 세계적이다. 또 홀대한다. 이런 표현들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자, 소설가 길람 씨가 등장합니다. 서문에도 쓰셨지만 이 소설가 구보 씨를 연상케 하거든요. 길람 씨 덕분에 이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로 좀 부산을 이해하고 글씨체를 보면서도 글씨체가 아니죠. 이제 말투도 예. 스타투리로 적혀 있으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박태원 소설가의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을 갖고 온 건 맞죠. 이제 그때 근데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같은 경우에 서울 종로 거리를 갖다가 이 구보 씨가 걷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쓰였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고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태나 풍속 이런 걸 탁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이 시대에 이 도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구보 씨는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외부의 시선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식민지 당시에 불안정한 지식인들의 그런 시선을 갖다가 보여줘야 됐으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꿨죠. 제 이름이 촌스럽기도 하고 예, 졸길자도 아니고 도라지 길자거든요. 예, 그럼 남자는 뭐냐 사내남입니다. 그 따지면 도라지 남자 아닙니까 저는. 예. 그런 뜻이에요. 되게 촌스러운 이름인데 네. 이걸 그냥 친근하게 또 발음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제 이름을 그냥 쓰자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외부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이 내부를 갖다 잘 모르지만 또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부산을 한번 돌아다녀 보자. 그래도 내가 다른 지역을 돌아다녀 가지고 그거는 남의 지식을 갖다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살아왔던 부분에 또 다른 모르는 지식을 합하면 훨씬 더 괜찮은 고현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하하 부산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마마마 부산 이런 이야기를 갖다 그리고 특히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 그렇게 이야기를 좀 안에 보면 전부 그 지역의 스토리들이 잘 담겨 있다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혼나고 듣고 한 얘기도 참 많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런 분을 잘 녹이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 맞아요. 작가님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었는데 또 여느 여행 에세이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부산하면 뭐 의뢰, 광안리, 해운대, 뭐 남포동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하하하 부산에서는 진남로에서 마마마 부산에서는 부산 진시장에서 시작해서 소망마을 또 안창마을을 둘러서
동네까지 있는 이 뭐랄까요 동선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따로 기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책 앞에 하하 부산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가 제가 사는 곳이 대연동이란 말이죠. 네. 대연동의 목골시장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부터 제 초등학교 쪽으로 해갖고 뭐 쭉 가는데 대연초등학교, 동천고등학교, 뭐 연포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 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뒷길로 가면 뒷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황령산을 넘어가지고 저쪽 연산동하고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길 이름이 진남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삼복도로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도로에서 서면 쪽을 바라보면 그 네. 구도가 멋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복도로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삼복도로, 네, 네, 삼복도로. 그게 아니고 부산 자체가 삼복도로로 다 덮인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복도로가 뭐 이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금정구에도 있고 구포에도 있고 이런 삼복도로가 대단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복도로 말고 진남로 이쪽으로 한번 파보면 어떨까? 예, 그렇죠. 그 이름도 되게 멋진데 진남로 뭐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뭐요? 부산 진구에 진하고 남구에 남부차고 진남로거든요. 아, 그래요? 한 글자씩? 예,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붙였단 말이야. 실망도 하지만 되게 재밌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거기가 재개발로 아파트촌이 지금 엄청난 아파트촌으로 만들어지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런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담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진남로로 시작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하고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뭐 너무나도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부산을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군데로 두 구역으로 나눴던 곳이란 말이죠. 두 구역이요? 예. 그 한 구역 중에 시작하는 부분이 부산 진시장이었고 그래서 부산포 지역을 먼저 둘러보자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는 의미에서 부산 진시장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 말고도 뭐 소망마을, 안창마을 요즘에 동자를 붙이지 마을자를 안 붙이는데 마을 붙이면 괜히 촌스러운 동네 이사 뭐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나오고 여기를 가다 보니까 저게 나오고 하던 부분이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가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 부산 진시장을 기점으로 삼은 이유가 따로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때 두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부산은 원래 조선시대 정도부터 부산이란 이름 자체부터 정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산포가 있었고 저쪽에 동네 읍성이 있었거든요. 동네 읍성에 동네 부산은 정삼품 또는 정이품이 내려올 정도로 대단히 행정적으로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읍성이 있었고요. 그 동네 읍성 구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서면 그러니까 송상현 광장. 송상현 광장이 있는 그 송상현 동상이 있는 그 정도까지가 동네 읍성 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서면부터 이어지는 이제 부산 진시장, 우리 뭐 동구에 있는 뭐 이쪽부터 해갖고 부산 진역, 부산역, 남포동 이렇게 이어지는 이쪽이 부산포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 예,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일본군이 임진왜란때 쳐들어올 때 어디부터 쳐들어옵니까? 부산포 잡고 동네 읍성으로 간 다음에 북쪽으로 간단 말이죠. 네, 예,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포는 이제 그 정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송상현 부사보다는 직급이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산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진성이라 해가지고 조금 그 군사적인 구역이었고, 예, 그런데 이 군사적인 구역이 좀 작았고 그래서 약간 그때는 어촌의 느낌이 약간 있었죠. 임진왜란 전까지는. 그런데 그곳이 임진왜란 지난 다음에 외관이 들어옵니다. 외관이란 게 뭐냐면 일본에서 우리하고 무역을 하게 해달라 하고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건 일본이 아니고 대마도거든요, 사실은. 네. 대마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선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조선하고 더 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게 절영도 외관이라고 영도였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 부산 진역 부근에 두모포 외관을 세웁니다. 1만 평 규모로. 그래서 72년 동안 있다가 숙종 때 지금 용두산 공원 바로 밑에 관수가라 해가지고 그 외관에 대장이 있는 커다란 집을 짓고 그다 10만 평 규모의 외관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초량 외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돌리던
그 화폐 가치가 은이었거든요. 금도 아니고 은이었어요. 은본위산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은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이 일본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 일본엔 은광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에 나중에 국가가 막부해서 그 은을 그냥 법으로 정합니다. 외관 쪽에 무조건 다 써라. 그 세계 최대의 은 생산지의 100% 은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와, 그래요. 예.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부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일제강점기에 너무 일본은 그냥 무조건 일본하고 관계되면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최초로 일제가 우리 조선을 강점할 때 제일 먼저 강점했던 곳이 바로 초량회관입니다. 거기에 일본인 거류지를 만들고 부산지청 그러니까 총독부를 세우고 경찰서를 세우고 부산경찰서를 세우고 이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사청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 20-30년 동안 부산포를 되게 개발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알고 있는 철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부산역이 바로 그 동구 있는데 그쪽 아닙니까? 네. 그쪽이고 부산포 지역이고 뭐 부두도 마찬가지예요. 1부두에서 7부두 전부 저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자본을 쏟아 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부산포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 읍성은 동네 읍성대로 놀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발전이 계속 됐던 거죠. 그거 말고도 부산은 저기 수영 같은 경우 좌수영인데 경남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군역을 하러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민들하고 같이 농사 짓고 장사하고 하는 거죠. 그게 어방이거든요. 광안리에서 하는 어방 축제. 네네. 그 말고도 구포는 구포대로 구포장이 따로 놀았고, 예, 그 말고도 뭐 다대포 지역하고 구평은 구평대로 또 따로 놀았고, 그 지역들이 다 합쳐진 것이 사실은 부산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어찌 보면 분할과 통합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제 동네는 동네군으로 해갖고 1963년에 부산 직할치게 되면서 부산하고 동네가 그때서야 합쳐집니다. 63년이니까 별로 100년도 안 되는 그러네요.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포가 시작하는 부분 부산 진시장이라고 부산 진시장이지만 예전에 그냥 부산장이라고 가장 큰 장이 열렸던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산은 이렇게 전체로 크게 나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해운대 기장 같은 경우도 따로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과 통합이라는 이 두 개의 시선이 필요하다. 네네. 이런 주장이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2부로 넘어가 보죠. 의월단원 박재혁 의사와 4.19 의거 때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경남 공고생 강수열 열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또 그저께가 3.1절이기도 했고요. 또 난데없는 계엄으로 이 피 흘려 일군 이 민주주의라는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질 뻔했거든요. 요즘 시국과 맞물려서 더욱 뜻깊게 와닿는데 부산이 본디 야성이 강한 도시잖아요. 아까도 뭐 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부산? 뭐 말 그대로 부산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면 전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던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앞에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부마 민주항쟁이 어찌 보면 그 군사 독재 정권을 바꾸는 아주 큰 촉발제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1987년도에 그때 같은 경우도 가톨릭 회관에서 부산에서 끝까지 가톨릭 회관 옥상에서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 시위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전 세계로 알려져 가지고 부산에서 그 민주의 불꽃이 일고 있다고 외신에서 막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게 그 불꽃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정권을 바꿨던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야도라고 불렸던 야성이 강한 도시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부산의 특징을 알면은 원래 이런 도시였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부산의 특징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보통 어디를 떠올립니까? 만주, 뭐 하얼빈 뭐 이런 부분이죠. 상해도 임시정부 이런지만 가장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곳은 사실은 부산입니다. 원래 부산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하고 가장 가깝겠죠. 일본의 정보를 가장 가까이 받아들여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자본을 들여가지고 막 강성으로 만든 도시가 부산이에요. 이 도시에서 부산의 동네 상인이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상인들이 그 부분에서 같이 그 자본을 굴려가지고 엄청난 상인 군단으로 커나간단 말이죠. 커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의 7, 80% 이상을 갖다가 대신 분이 부산의 안희재 선생입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 그분은 어찌 보면 동네 상인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그런 자본들이 들끓고 일본에 대한 정보가 바로 가까이 있고 일본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면 독립운동이 어디가 더 활발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 정보전에서는 부산이 부산만큼 치열한 곳이 없었겠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열단원이었던 박재혁 의사 같은 경우에는 네. 좌천동에서 범일동 좌천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고 있다 학교 다닐 때도 말썽을 많이 피우셨다고 해요. 그때 말썽이 아니고 애국하는 심정으로 일제에 많이 덤빈 거죠. 2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의열단에 된 상태에서 건너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고문서를 파는 상인으로 꾸민 다음에 고문서를 갖다 되게 그때 부산 경찰서장인 하시모토라는 서장이 되게 그 고문서나 이런 걸 좋아했다고 해요. 꾸며가지고 일부러 가는 거죠. 그 의열단은 근데 그 하시모토 서장이 되게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운동이 활발하니까 독립운동가들을 잡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족치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표로 타켓으로 삼고 가는 거죠. 근데 의열단원의 수칙이 뭐냐면 총 그냥 쏘고 폭탄 터뜨리고 이게 아니고 네가 왜 이래서 죽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 되겠습니까? 총 한번 쏘고 빨리 뛰가고 도망가기도 바쁘고 이럴 건데 그러니까요. 박재혁 의사는 그거를 꾸며가지고 경찰서장 방에 들어가가지고 고문서 파는 설명하는 척하다가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한 다음에 폭탄을 같이 터뜨려서 자폭을 하십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일제는 또 이 사람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치료를 해가지고 네. 부산에서 대구까지 또 대구 그 형무소까지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 단식을 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시체로 다시 시신되어서 부산으로 돌아오시거든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립운동 엄청난 분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부산 출신의 그 20살 청년이 그리고 하필 이거를 했을 때가 3.1 운동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래도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그때 하시모토 서장을 그 폭탄으로 자폭하면서 하시모토 서장을 척결하면서 그런 독립운동의 기운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런 분이 어찌 보면 박재혁 의사인데 네. 너무 부산에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홀대란 말이 이런 데서 정확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또 두 분이 있었는데. 예. 또 경남 공고생이었던 열사. 강수영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경남 공고에서 매년 4.19가 되면 제를 올리고 하세요. 근데 강수영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 4.19 때 직접 나간단 말이죠. 경남 공고생으로 나가는데 총탄에 맞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불과 총탄에 맞고 돌아가 10분 전의 사진이 마마무 부산에도 실려 있어요. 10분 전의 사진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딘가 바라보는 맞아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책에 있어요. 예, 되게 가슴이 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그 부마 민주항쟁이라든지 1987년도에 이제 그때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산은 빠질 수가 없는 도시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야성이 강한 도시에 그래서 막 고마치하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세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던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 다음 질문이었는데 네네. 이 위대한 선열들의 이야기, 가슴이 뛰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그 흔적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2부 제목을 보면 고마 치아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초라한 흔적에 대한 작가님의 일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이런 역사적 중요한 인물들 또 사건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등한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그 인식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부산의 역사 이라고 제가 좀 비판적인 그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떴어요. 거기에 본데 제작할 때 부산광역시하고 막 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좋은 드라마만데 부산이 이렇게 해줬다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산 역사는 어떻게 왜 저러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박재혁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동상이 성지국 수원지 안에 있습니다. 저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동구에서 박재혁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벽화하고 막 만들어놨는데 그게 그 장어 골목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잘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구석 골목길에 막 해놨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겨우 찾았었어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길이는
의사를 기리는 그런 걸 만들어놨는데 그걸 찾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같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도 못 찾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얼마나 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홀대하는 부분들은 뭐 제가 취재하면서 뭐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동부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동부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 네. 뭐 예를 들면 영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이라고 위에다 크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조내기 고구마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라는 얘기는 그리고 조음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잘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예, 조내기 고구마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그래갖고 부산 영도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갖고 그게 많이 알리려고는 하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그 초라한 흔적들을 제가 또 취재하면 발견이 되잖아요. 네. 미쳐버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가대 그 조선통신사 갈 때 제사 지내던 해신한테 제사 지내던 영가대라는 데가 지금 쌈지공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그냥 버려진 밭이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유적이 그냥 버려진 쓰레기 그리고 채소밭으로 돼가 있는 부분을 보고 이제 분노를 막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깔끔하게 돼가 있지만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수백 군데가 넘는단 말이죠 부산은.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를 우리가 홀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진짜 소중한 역사인데 홀대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부산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소개해 줄 것인가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3부로 넘어갑니다. 칠안함, 또 소망마을, 안창마을, 이 삶의 페이소스가 짙게 비어나거든요. 역시 부산의 속살을 알 수 있는 곳들이죠. 여기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 지금 CBS가 있는 것이 시남 아닙니까? 시남 뒤에 삼복도를 타고 가다 보면 네. 안창마을로 더 올라가죠. 이제 안창마을은 마을버스가 가는 곳인데 뭐 수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안창마을의 이름은 너무 구석에 있어서 구도 안창 같아 갖고 그래서 안창이에요? 예,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아니란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말이 들 정도로 대기 구석에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창마을을 이 만들어진 얘기를 들으면 기가 찹니다. 부산이 한참 그 신흥 공업도시로서 막 떠오를 때 네. 전국에서 부산으로 다 모여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산은 그냥 피란 6.25 때, 그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몰려와서 만든 도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기점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피란해 갖고 사람들이 뭐 피란민들이 많이 와갖고 대도시가 된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어찌 보면 잘 모르고 하는 밉살스러운 소리거든요. 어쨌든 아까 공업도로서 상당히 떠오를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한다든지 취직을 못 한다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아져요. 네. 집을 못 얻는 거죠. 우리 부산에 삼복도로가 많다고 했던 것이 집이 모자라서 산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계속해서 삼복도로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개척을 하는 거죠. 그냥 국가 땅인데 집을 짓는 거예요. 저 아까 말해 동의대 후문 있는 그쪽부터 네네. 해가지고 안창마을 그 삼부 안창마을이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는데 옆집을 부수고 있더래요. 옆집을 같이 짓고 있는데 옆집을 부수고 있는데 벽돌을 올리는 거죠. 예. 오늘 퇴근 시간이 저 사람들 부수러 온 사람들 퇴근 시간이 5시다면 오늘 못 부수니까 올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주일 있으면 갑자기 골목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안창마을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지금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이 만들어진 얘기 같은 경우도 정말 그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의 이야기거든요. 네. 예, 어찌 보면 부산이 개척 정신은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예. 뭐 원양업 같은 것도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새로운 바다를 개척한 거죠.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내고 부산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소망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망마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소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하던 그곳이었어요. 예, 혈청소라고 저 송도에 있었는데 그 말고 여기서도 검역을 하고 일본으로 소를 내보내던 곳이죠. 네. 그래서 소막이 많았어요. 운막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산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암동에는 포로수용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우암동 포로수용소란 말을 하거든요. 소막에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소막에 그냥 나무판 하나 짓고 전기도 뚫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그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친구란 영화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서 유호성 배우가 연기했던 그 양반이 재판을 받을 때 본적이라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부산시 남구 우암동이라거든요. 근데 우암 1동이랄 때 사람들이 전부 그거 보고 이런 탄식이 한 번씩 들려왔다고요. 뭐냐면 자기 고향이 전부 다 우암동인 거죠. 어릴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추억을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곳이 바로 소망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마을에 지금까지도 그때 가고 사셨던 할머니하고도 만나고 또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네. 그 소망마을을 들으면 또 옛날 이야기부터 부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옛날 냄새가 나요. 지금 뭐 근처에는 재개발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소망마을은 좀 지켜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켜진다기보다 이제 이게 뭐 그분들은 이제 바뀌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겠죠. 예. 그 소망마을 바로 옆에 부산 밀면의 원조 집도 있습니다. 밀면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내원냉면이라고 그 집도 바로 그 근처에 다 그런 부분이 피란민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음식하고. 이야.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준비하면서 소막 뭐 안창 예.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좀 우리의 아픈 역사적 의미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 뭐 칠화만 같은 경우에도 해녀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영도에도 해녀분들이 많아요. 전부 다 제주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제주에서 와가지고 자리를 어떻게 못 잡다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칠암 기장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해녀 물질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또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 선원으로 해가지고 선원 기술을 배워가지고 배를 타고 하셨던 그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요. 칠암항 같은 취재할 때 선원 은퇴하신 분들 세 분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청문회 당하고 이런 다음에 취재했던 기억도 생생하네요. 그런 친구들. 칠하남은 그 기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기장에 있고 장어마을로 유명해요. 장어. 예, 장어 구이가 되게 유명. 안하고 구이, 안하고 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부산의 속사를 만날 수 있는 곳들인 것 같습니다. 또 책을 쓰면서 발품을 진짜 많이 파신 것 같아요. 책에 실린 사진들도 진짜 좋았는데 익숙한 듯 낯설게 느껴지긴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바라봐냐에 따라서 부산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12년 동안 썼던 소설이 있어요. 두모포 외간 수사록이라 해가지고 두모포 외간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역사 소설로 이제 만든 건데 너무나도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부산의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녔어요.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동네는 이런 부분이 있네, 저런 동네가 있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취재하면서 곁다리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고 네. 그런 부분에서 하하부산, 마마부산 요런 이제 두 가지 책을 내기도 됐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부산에 양파 껍질을 한 두 개 벗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황령산에 물만골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물만골에 그 동네도 참 할 말 많은 동네인데 어쨌든 제가 그 동네에 사셨던 직장 상사분이 계셔갖고 물었어요. 물만골 왜 물만골인데 하니까 그 물이 많아서 물만골이니까 무슨 그런 말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짜증내고 왔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이름의 예, 이유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수도가 맨 마지막으로 뚫리는 곳이 물만골입니다.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역설적 아이러니를 저 그때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져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제가 되게 못 찍는다고 소문하는데 그냥 휴대폰 사진으로 제가 네. 찍을 때 근데 솔직히 제가 뭔가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예쁘게 보이고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사진들이 뭐 좀 잘 나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해봤습니다. 자, 이 책과 함께 카메라를 들고 책에 실린 이미지들 똑같이 한번 재현해 보고픈 이 생각도 욕심도 생겼는데 그러고 보면 이 부산이 참 넓고 깊어요. 이어지는 여정도 궁금한데 하하하 부산 또 마마마 부산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기획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부산 생각하면 좀 슬프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엉엉엉 부산 정도는 돼야 되나 엉엉엉. 예, 너무나도 부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건설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입장이 있지만 이 인구가 이렇게 더 많이 제가 살면서 부산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이렇게 빈집이 많다는 것도 처음 듣는데 아파트는 또 더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짓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이라든지 뭔가가 새로 의미가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조차도 처음에 딱 들리는 게 아파트 짓는다거든요. 대신동도 그렇고 다대포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얘기. 저런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고 산업
분야에 따라서 논리가 있겠지만 부산은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곳이 되었다. 철학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철학이 없는 곳이 됐다. 예. 그 철학을 가지고 있던 곳인데 그 역사와 그런 부분을 홀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저는 끝까지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산에 살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이야기 또 부산의 이야기 말고도 이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모포 외간 수사록이란 장편 소설은 발표가 됐다가 지금 절판 상태거든요. 지금 나온 지 1년 반 만에 좀 문제가 출판사의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정판을 내 가지고 개정판을 낼 때 거기에서 나왔던 인물들 하나하나 책임지는 스토리로 그리고 좀 더 방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이걸 판다는 생각보다 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또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하고 개정판을 더 써서 개정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울산성 전투에서 우리 주인공들이 어떻게 말하면 울산성 전투가 임진왜란에서 가장 컸던 전투인데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스토리도 좀 가슴이 커지는 얘기 그런 것도 쓰고 싶고 제가 또 글 쓰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그 마트에서 족발도 그 대형마트에서 족발하고 순대도 한번 썰어봤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때 마트에서 만났던 수많은 마트 즉석 식품 코너의 사람들 그분들의 이모들 정말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 지금 한 3편 정도 써놓은 게 있는데 연작 소설로 더 써가지고 그걸 발표할 생각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74년생인데 네. 50 정도 됐던 우리 세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X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가 가졌던 그 감성과 지금 현재 새로 올라오는 뭐 MZ세대란 말보다 이제 더 또 새로운 세대란 말을 또 쓰긴 하던데 그 세대 그리고 우리 위에 있던 세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찾았는데 그때 1996년도에 좀 엄청난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96년도? 예, 옛날이 지금 벌써 저도 이제 그 생각하니까 저도 늙었구나 싶더라고요. 벌써 96년도면 그 30년 정도 네, 전의 네. 얘기인데 연세대 서울 연세대에서 있었던 엄청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경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정경이라고도 부르죠. 어쨌든 거기에서 그 대학생들하고 내가 도로 대치가 돼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가 있으면서 찬반 집회가 막 벌어지고 하는 요구하고 연결져 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어갖고 소설을 단편 소설을 만들어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예. 재밌겠는데요? 예, 그때 뭐 데모하던 얘기라든지 그게 데모를 막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대학생이었는데 또 전경이 돼가지고 대학생들과 만나는 그런 그렇지. 입장이라든지 그 안에 있었던 연세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여정 그리고 이어지는 행보 기대하면서 작가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길람 씨가 쓴 부산 이야기 마마마 부산의 저자 소설가 백일남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